네, 안녕하세요. 오소희입니다. 오늘은 독서 마인드맵을 제가 작성하는 과정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제가 오른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인드맵 가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거꾸로 했어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아무래도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 부분에 오늘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독서 맵을 제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작성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은 많지 않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먼저 작성은 해야 하고 해서 왼쪽에다 작성을 하고요. 많은 내용을 담을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독서 맵이라고 해서 이 부분 왼쪽 상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독서 맵을 작성을 할 때는 일단 저는 목차를 살펴보는 거를 첫 순서로 합니다. 관찰을 하는 거죠. 목차를 봄으로 인해서 핵심어를 파악을 해보고요. 그 핵심어들을 통해서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책의 구성을 살펴보고 지은이의 생각, 이 책은 어떠한 지은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파악을 하죠. 미리 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저는 독서 마인드맵의 주제를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목적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봤던 책의 이름은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1시간 반 동안 읽으면서 작성을 했어요. 목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인지 파악을 했겠죠. 마인드맵 구성을 어떻게 할까 목차를 봤더니 일단 이 책은 핵심어가 되게 복잡했어요. 되게 반복이 많이 됐다는 뜻인데요. 1챕터에도 나왔던 단어들이 2챕터나 3챕터의 목차에서도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차별로 사실은 나누기가 상당히 좀 다양했었고요. 사례도 너무나도 다양했고 중간중간 이미지도 많았고 그래서 내용 압축을 하기에는 조금 마인드맵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겠다 싶었어요. 디지털 마인드맵이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손 마인드맵이기 때문에 내용 압축은 아니다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의 주제 자체도 소원이나 기적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을 나열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서 마인드맵을 어떻게 작성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지로 넘어갔겠죠. 자, 이 오른쪽 가지입니다. 오른쪽 가지는 깨달음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깨달음.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제가 4가지를 작성했어요. 욕망, 잠재의식, 그리고 소원. 여기 소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못하는 이유까지.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를 쳐서 작성을 했고 주로 보시면은 그림이나 약간 도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깨달음에 대해 작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가지치기가 적용이었었거든요. 저는 책을 읽으면 항상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끄집어냅니다. 강사기 때문에 강의의 활용 방안을 꺼집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저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미션을 좀 가지고 오기도 하죠.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란 책에서 100일 비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 책을 구매하시면 작은 노트도 뒤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91페이지 100일 비법을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작성은 완료형으로 할 것, 진행형으로 할 것, 또는 글자 수는 이 정도. 숨을 멈추고 쓰고 쓴 후 내뱉기. 릴렉스를 하면서 미리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전에 작성을 하면서 꿈에서 잠재의식에서 그것을 상상하기. 그래서 100일 비법 91페이지. 독서 마인드맵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페이지를 기록해 놓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찾고자 할 때 이 페이지를 들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식의 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셀프 리더십 강의 때 활용을 하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스팟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눈 감고 빨간색이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상해보자. 그리고 눈을 뜨고 찾아보는 거죠. 인식과 인지를 하면 인식과 인지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 훨씬 잘 보인다라는 거를 강의 때 한번 짧은 스팟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나에 대한 사례를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것,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셀프 리더십으로 연결을 할지를 책을 읽는 그 순간 생각이 났을 때 작성을 한 거예요. 199페이지에 나를 좋아해 이 부분도 감동을 받아서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126페이지 고맙습니다를 미리 인사한다는 거, 잠재의식의 저항에 대한 부분, 이거는 스스로 제가 감사 얘기를 쓸 때 미리 고맙습니다라고 쓰자. 네, 그런 어떤 좀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아서 썼고요. 187페이지에 쓰는 것이 곧 감정의 해방이다 라는 걸 보면서 마인드맵에서 감정 마인드맵 혹은 감사 마인드맵을 쓸 때 감정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보면 감정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고급스럽고 좋겠다. 그리고 교육생 분들도 이해가 잘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나으라고 씀으로 인해서 나는 그 감정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랬지? 왜 그 감정을 내가 느꼈지?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보여줄 상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고요.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두려움을 끌어당기고 화남이 화남을 끌어당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감정의 해방으로 솔직해졌을 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대신에 기쁨은 거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괜찮아 긍정 마인드 자꾸 작성하시면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거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감사일기에 대한 마인드맵을 할 때 이 감정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마인드맵을 책을 읽으면서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 하단에 보이시죠? 4시에서 5시 40분 1시간 40분 정도 독서를 하면서 마인드맵 작성을 했고요. 목차를 한번 쭉 살펴봤기 때문에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깨달을 것과 적용할 것을 빨리 끄집어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고요. 독서 마인드맵은 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더군다나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끄집어내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작성해야 될 것과 작성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정말 많이 작성해 보시면서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요. 공감 그리고 구독 버튼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새로운 마인드맵을 갖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